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우리가 휴대전화만큼이나 늘 소지하고 다니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주민등록증, 그런데 만든 지 너무 오래돼서 글자나 숫자가 좀 지워지거나 사진이 이렇게 변색된 경우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구성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주민등록증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레이저로 인쇄가 돼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증 번호는 볼록하게 도둠 문자로 새겨져 있어서 위변조 방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주민등록증 도용 범죄가 매년 10,000건 이상 발생을 하는데 위 변조를 막기 위해서 더욱 다방면으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추가가 됐고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흑백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나도 바꿔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 신규 발급자나 또 재발급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신분증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이 주민등록증 14년 만에 바뀌는 만큼 보안 강화에 있어서 더 높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 아침 나올 때 어제보다는 덜 춥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지 또 오늘 낮 기온은 어떻게 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이 3.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9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은 계속해 따뜻하게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한때 일부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먼지 방지와 보온을 위해서 마스크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밤부터는 또 한 차례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대전과 충남 내륙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천안 7도, 세종과 대전 9도, 논산 10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7도, 홍성 8도, 보령 9도로 예년과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1.5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절기상 대설인 토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저도 이게 좀 발랄하게 밝게 사진을 찍는데 이상하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진을 찍을 때는 표정이 딱딱하고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7년 전에 만들어진 신분증이라 제가 그 당시에 또 버선머리였거든요. 그래요? 지금 예. 보면 상당히 촌스럽더라고요. 네. 하나의 흑역사로 남아있는데 이런 신분증 사진도 좀 밝고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사진, 아쉬움이 많이 남는가 하면 또 어떤 사진은 굉장히 잘 나와서 실물보다 잘 나와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가족 여러분은 그런 사진 갖고 계시진 않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우리 집 포토제닉 베스트 포즈상은이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멋진 포즈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잘 나왔다 싶은 사진, 자랑하고 싶은 사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수진 리포터는 평소에 항상 밝게 묻기 그럼요. 때문에 사진이 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아우, 어디 웃는 얼굴뿐이에요. 포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명 그 모델들을 좀 따라해봤는데 무엇보다 엄지척하는 이런 표정 기분 좋게 하죠. 네. 칭찬해 주셨으니까 저도 쓸만한 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겨울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건강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들 모아왔거든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농축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건 이슈.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춥고 건조한 겨울.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촉촉하게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겨울철. 아유, 감기가 오려나? 안 되겠다. 보일러를 좀 높여야지. 이럴수록에 방을 따끈따끈하게. 방을 너무 덥게 하면 더 안 좋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 뭐가 맞는 거야? 아이, 방원 온도를 높여야 돼. 어찌해야 돼? 아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적정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씨입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감기, 독감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춥다면 내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도씨에서 내일을 입는 것과 25도씨에서 내일을 입지 않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보입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너도 나도 다양한 난방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난로에 전기 매트에 보기만 해도 뜨끈해지네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주로 전기 매트나 전열기기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겨울에도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실내뿐 아니라 야외용으로도 많이 찾으십니다.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넓은 공간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기 소모량이 커서 가정보다는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히터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소모량이 온풍기보다는 적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장판의 경우 전기장판 안에 있는 열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접어서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말아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난방 제품도 있다는데요. 테이블 아래에 붙여서 이불을 덮어 사용하는 가정용 난방기기도 있고요. 또 마치 휴대폰처럼 USB 충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조끼도 인기라고 하네요. 야외에서 일하거나 낚시 갈 때 참 좋겠네요.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호흡기 점막에서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에서 60%의 적정한 습도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의 활동을 막아주고 따뜻한 난방열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40%에서 60%라고요? 겨울철 건강을 위해 적정 온도만큼 중요한 적정 습도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니 뭐 식물들이야 다 똑같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습도 조절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으러 왔어요. 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눈부터 시원해지는 초록식물 화분으로 그린 인테리어와 습도 조절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까요? 이 식물은 지금 테이블 야자라는 식물이고요. 그 야자 식물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잎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겉흙이 마를 경우에 듬뿍 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개운죽이라는 식물인데요. 야 보기에도 그냥 대나무처럼 쪽쪽 곱게 뻗고요. 네네네. 이거야말로 개운죽이야말로 다른 식물도 다 효과가 있지만 어. 가장 효과가 뛰어난 습도 조절 효과가 뛰어난 식물이고요. 네, 아예 그냥 화병에 그냥 물을 듬뿍 해서 담아놨는데. 네, 정말로 가습기 사용을 대체하실 수 있는 오.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화병에 물에 담가 놓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물병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주 갈아주시면 되고요. 습도 조절에 좋은 식물로 보스턴 고사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실내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지표 식물로 이용할 수도 있다네요.
떡갈비 고무나무는 습도 조절은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분무기로 잎에 자주 뿌려주세요. 야, 뭐 요즘 건조하다 해서 빨랫대도 내걸어보고 머리맡에 수건도 걸어보고 하는데 네. 그래도 바스락거리고 건조하다 이런 네, 얘기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식물들을 올 겨울철에는 한번 곳곳 장소에 놔둬보시고 네. 겨울철을 좀 촉촉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촉촉해졌어요. 실내 습도를 편리하게 조절해주는 가습기. 그런데 유난히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가까이 놓고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호흡기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습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람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아우, 코도 바짝 마르는 것 같고 목도 그냥 칼칼하고 물을 한 잔 마셔야겠다. 언제 오셨어요? 많이 건조하시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가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 전문가 이시원 선생님과 함께 천연 가습기 만들어 볼까요? 재료도 간단한데요. 펠트지와 글루건, 가위와 자, 작은 물병이나 컵을 준비해 주세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습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렇게 펠트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구점에서 쉽게 보는 건데요. 네,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먼저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자릅니다. 이때 끝까지 자르지 말고 약간 남겨주세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돌돌돌 말아서 고무줄로 묶거나 글루건으로 고정합니다. 펠트지를 살짝 벌려서 모양을 잡아주고 물병이나 컵에 꽂아서 물을 부어주세요. 어때요? 펠트지 가습기 간단하죠? 그럼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펠트지에서 냄새가 나면 갈아주셔야 돼요, 펠트지를.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가습기,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귤이라지 뭐예요. 선생님 잘 오셨네. 귤 얼마나 단지 한 자리에서 이만큼을 까먹었잖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 근데 저는 이 귤보다 이 귤 껍질이 더 탐이 나는데요. 귤 껍질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건데요. 이 귤 껍질을 가지고도 천연 가습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버려요? 이 귤 껍질로요? 네. 이번엔 귤껍질 가습기. 먹고 난 귤껍질을 모아서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고 깨끗한 물을 뿌려주면 끝. 아,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이 귤 껍질에는 여러 가지 농약 성분이라든지 보존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닦아주신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먹기 전에 세척부터. 네네. 수분이 많고 좋은 향을 지닌 귤껍질. 면적이 작은 곳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공부방에도 안성맞춤. 수시로 물을 뿌려주며 습도도 높이고 상큼한 향도 퍼지고요. 천연 가습기를 만드는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깨끗한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서 끝을 물에 담가 놓는 거. 밤새 촉촉하겠죠? 어머, 뭐 어려운 게 있어야 말이죠. 가습기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네, 정말 쉽죠? 당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습도 놓치지 아닐 거예요. 쾌적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지키기.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로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오늘 만들어 본 천연 가습기도 활용해 보세요. 건강한 겨울 보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보일러 한번 돌리려고 해도 이 주부들 손이 갈팡질팡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실내 습도를 조절을 하면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앞서 뭐 일기예보 보니까 금요일이면 기온이 곤두박질 친다 이런 얘기 하던데 아니 뭐 내복 별거야 그 얄팍한 거 입어가지고 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체감 온도를 3도 이상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내복 꼭 챙겨 입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아유 뜨끈뜨끈한 물로 손 좀 씻어야겠다 할 때 온수로 해놓고 손잡이 올리잖아요. 그냥 무심코 그대로 내리는데요. 요때도 냉수 방향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내려야지 온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대요. 기억해 두세요.
네, 정말 깨알 같은 꿀팁인데요. 저도 항상 잘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온열기구, 따뜻한 난방기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도 꼼꼼하게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엊그제 그 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겨울철 화재 주범이 전기 히터, 전기 장판, 화목 보일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 흔히 전기 매트, 이제 좀 꺼내야 되나 했을 때 착착 접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열선 피복이 벗겨져서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접는 것보다는 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라테스 제품과 함께 전기 매트들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래요.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거라서 예, 예. 라텍스와 전기 매트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기억해 두세요.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소소한 지혜로 이 겨울을 더욱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 뭐 큰 돈 들이지 않는 거니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똑주부 이수리 리포터가 똑소리 나게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궁금한 거 이슈에서 천연 가습 식물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뭐 이 앞에도 아주 촉촉하게 만드는 식물들이 많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천연 가습 식물로 이 식물을 꼽았다고 해서 문제를 준비했어요.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남부 해안지대에서 자라는 늘 푸른 작은 나무로 작은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지역에 따라 서문나무, 개똥나무, 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1번 꽝꽝나무, 2번 돈나무, 3번 후방나무. 네. 벌써 그 보기에 나온 나무 중에서 네. 딱 눈길이 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왠지 이 나무가 마음이 가죠. 그렇죠. 이거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예. 이름만 들어도 네. 모두 싱글벙글이신데요. 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궁금합니다. 시간 모두 다 썼고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돈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바닷가 산기슭에서 나는 상록 관목이래요. 염분 저항성이 있어서 해안 지방의 방풍림으로 좋고요. 목재는 어구 재료로 또 잎은 가축의 먹이로도 이용을 합니다. 또 혈압을 낮추고요. 습진과 혈액순환에 좋아서 약재로도 쓰인다네요. 네. 이 농촌진흥청이 이 습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식물을 꼽았는데 돈나무, 행운목, 쉐플레라, 장미 허브라고 합니다. 특히 이 장미 허브와 돈나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기르면 탁월한 가습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밥상 물린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이번엔 맛있는 생선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깊은 바다에 사는 이 생선은 큰 입과 머리가 특징인데요. 못생겼지만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 겨울에 가장 맛있는 이 생선 뭘까요? 1번 연어, 2번 도미, 3번 아귀. 네. 또 이 생선의 영양소가 풍부하잖아요.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생선을 많이 먹으면 이 손 아귀의 힘이 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튼튼해지는 거죠. 힘이 세진다고요? 네.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예. 자, 콩나물 좀 듬뿍 넣고요. 거기에 미더덕에 생각만 해도 입이 침이 고인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아귀였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서식하는 아귀. 몸과 머리가 납작하고요. 특히나 머리가 큰 게 특징이죠. 아귀의 흰살에는 타우린과 비타민 D가 풍부하고요. 껍질에는 콜라겐, 간에는 비타민 A와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요. 몸보신에 좋은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찜이나 탕 요리로 많이 쓰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좀 맵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 아귀찜 참 칼칼하죠. 맛있겠어요. 예. 네. 미더덕 조심하시고요. 물총을 쏜다고 이천장 다 돼. 그래요. 예.
아무튼 아기가 지금 가장 맛있을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못생겼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이 아기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반반의 확률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보여주세요. 3, 2, 1. 에너지 1등급의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는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은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이 가전제품을 샀는데 네. 아니 이거 환급을 못 받았다 싶으면은 오히려 저희가 그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요. 몰랐던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두 분은 지금 O에 많이 기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의 대상자가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일시 확대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는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등 7개 품목의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누구나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환급 대상 품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겨울철 실내 공기 중 수증기가 승화하면서 유리창에 얼어붙어 만들어지는 서리를 뭐라고 할까요? 1번 성에, 2번 결로, 3번 상고대. 네.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창문에 이게 잘 생겨 있더라고요. 저는 좀 깔끔한 타입이라 열심히 깨끗하게 닦는다고 닦는데 제 성에 안 차더라고요. 맞아요. 네. 성이 안 찰 수 성이 있죠. 안 차더라고요. 닦는다고 닦는데 네. 이게 다 잘 안 닦이면 네. 성이 안 차서 조금 그러니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대청소 한번 있고.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 그 힌트가 아주 적절했나요? 네,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성해였습니다. 성해는 겨울철 창밖의 기온이 매우 낮을 때 창유리의 실내면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승화하면서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이 형성되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창 안팎의 온도차가 클수록 쉽게 발생합니다. 네. 네. 이 차량에 성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야외 주차보다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야외 주차하시게 됐을 때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보여주세요. 3, 2, 1. 사고력이나 판단력 또는 하는 일이 분명치 않게 행동함의 바른 표기는 뭘까요? 1번 흐리멍텅하다, 2번 흐리멍덩하다. 네. 자, 저희가 이 문제를 내는 의도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나 많이 쓰는 표현이라면 굳이 그게 맞는 거라면 굳이 저희가 이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쓰던 건데 내가 잘못 쓰고 있었네.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내는 의도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였다고요. 우리가 흔히 썼던 단어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정답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흐리멍덩하다라고 씁니다. 정신이 맑지 못하고 흐림, 옳고 그름의 구별이나 하는 일 따위가 아주 흐릿하여 분명하지 아니함, 기억이 또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함을 뜻할 때 흐리멍덩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자, 바로 발표해 주시죠. 자, 행운의 주인공 끝자리 번호 화면 속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8459번님, 9182번님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순희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그 베스트 포즈상 오. 사진 사연 받고 있잖아요. 네. 이순희 리포터도 나가시기 전에 베스트 포즈 한번 멋진 가족 여러분에 포즈.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 이렇게 활짝 웃는 것만큼 좋은 포즈가 어딨냐고. 사진 찍을 준비되셨어요? 찍습니다. 찰칵. 저 카메라도 볼까요? 찰칵. 우와. 아우 좋습니다. 네, 저희도 찍을게요. 기분 네. 좋아지네요. 이순희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그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그 제철 먹을거리들 네.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겨울에 이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제철 그런 음식 식재료 중에 숭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경남 하동에 가면 지금 이 참숭어가 한창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이 하동 참숭어는 이맘때가 되면 이 경남 지역을 들썩이게 하는 최고의 먹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맛부터 끄기까지 정말 상상 초월이고요. 이 녹차와 참숭어의 만남, 경남 하동으로 떠나보시죠. 놓칠 수 없는 겨울의 맛. 참숭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귀티나는 황금색 눈동자에 펄떡펄떡 천하장사. 하동 참숭어가 맛 살아있네. 이른 새벽 하동의 어느 부둣가를 울리는 의문의 소리. 꿀 까고 꿀 껍디 쳐버리는 소리, 싸극싸극 하는 소리고 톡톡 하는 소리는 꿀 까는 소리고. 한창 제철인 굴 손질을 하느라 누구보다도 먼저 이른 하루를 시작한다는 어민들. 최신을 돼서 하지 뭐. 꿀철도 이제 조금씩 숭어철, 뭐 밀치, 밀치, 뭐 개숭어 삭고 하는 거는 또 개숭어도 있고 참숭어고 네 가지가 되지. 때릴 때는 몽원하고. 모데미, 모치, 미렁이 등 방언만 무려 100개가 넘는다는 요 녀석. 별명 부자 숭어를 찾아왔는데 새벽 일찍부터 뭐 기다리시는 겁니까? 밀치요. 예, 지금 겨울이 원래 숭어가 제철입니다. 특히 수온이 내려가는 이맘때부터 힘찬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동 참숭어 때. 덕분에 하동의 겨울이 풍요로워진다. 조금밖에 못 가져가요. 1톤요. 1톤이 적은 겁니까? 한겨울에는 한 5톤씩 내야 돼요. 하루에. 그게 바로 다 팔립니까? 그럼 이제 보통 차들이 가가면 한 이틀 만에 다 팔아요. 그 차들이 매일 가지러 온다 가니까. 연간 4,000톤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하동의 명물로 자리 잡은 참숭어. 고기 가지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 사러 주러 갑니다. 청정해역에 위치한 이곳이 바로 참숭어의 보금자리 가두리 양식장이다. 얘들아, 맘마 먹을 시간이네. 이것은 녹차 묵은 참숭어라 하동 브랜드지 뭐 하동. 이 하동 참숭어 녹차 가루 사료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한 30도 먹어. 아침에 15개, 정대 15개. 살이 쫄깃쫄깃하고 육질이 좋아요. 녹차를 먹고 자라 한껏 맛이 오른 숭어의 계절에 제14회 하동 녹차 참숭어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왕의 녹차로 먹인 왕의 녹차 참숭어 이것을 우리가 미국 LA까지 캐나다 밴쿠버로 수출까지 합니다. 우리 하동 녹차 참숭어가 얼마만큼 좋은가를 쉽게도 하고 또 우리 참숭어 축제에서 요리 경연도 하고 이래서 널리 우리 참숭어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14회차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봐. 나오네 이제. 겨울
숭어 앉았다 나간 자리는 뻘만 훔쳐 먹어도 달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맛과 식감이 뛰어나다는 숭어. 이 자체가 맛있어요. 오돌오돌하니 자체가 이렇게 설이야 제일 맛이 있어요. 캬, 군침 도는 한상 대령이요. 두툼하게 집어서 한 입에 쏙. 참 다른 고기에 비교할 수 없이 맛있어요. 살이 탱글탱글하고 달아요. 일반 양식하고는 좀 싱거워요. 먹어본 자만이 안다는 고소하고 달달한 제철 참숭어 맛. 그런데 이 좋은 축제가 어째 2년 만에 돌아왔대요? 한 번은 전어 축제, 술상에 전어 축제하고 한 번은 숭어 축제하고 그렇게 한꺼번에 두 개 다 못하니까는. 한편 숭어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손맛 장인들의 열전. 참숭어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렸다. 숭어로 만든 스테이크를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숭어를 살짝 튀어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각자 준비해온 비장의 요리를 뽐내볼 시간. 과연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 이건 베이크가 아닌데? 월남쌈. 예. 하고 춘검피. 네. 제 심사 기준이 뭡니까? 심사 기준이 첫째는 여기에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죠. 상품성이 있어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숭어 수제비. 아이고, 정말 겨울에 이보다 더한 음식은 없죠. 최고죠. 숭어 자체를 껍데기에 찹쌀풀을 끓여가지고 말려서 부각을 하면 부각이 굉장히 바삭거리면서 맛있어요. 하동에 매화꽃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숭어물을 넣어서 부각을 만들 때에 매화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매화는 봄에 피는데 이 초겨울에 매화를 들면 못하니. 귀여운 신경전 끝에 어느덧 하나씩 완성돼가는 요리. 싱싱한 제철 숭어가 다채로운 맛과 식감으로 확 변신했다. 이어진 관람객들의 시식 평가. 참숭어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아니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해. 오늘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8팀의 참가자 중 오늘의 대상은 2019년 11월 23일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생각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화로축제에 빠질 수 없는 특별 이벤트. 자, 밖에서 잡는 분들은 한 마리 두 마리만 잡지. 열내실 거면 두 마리 비켜주세요. 잡아가지고. 네네네.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열내지 마시고. 폴장안을 자유로이 유영하는 숭어와의 술래잡기. 두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나섰다. 고리가 없어요. 안 보여요. 활동하는 숭어 크기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맨손 낚시 삼매경. 숭어잡기 재밌어요. 먼저 나왔어요. 한 마리 잡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꼬리만 잡으니까 미끌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요. 봄 도다리, 가을 전어에 이은 겨울 숭어. 맛 좀 보이소 예. 되게 재밌었어요. 잘 안 잡혔는데 재밌었습니다. 숭어 축제 재밌어요. 노량해협의 거센 물살 속에 야생 녹차를 먹고 자라 찰지고 탄탄한 하동 참숭어. 쫄깃쫄깃 감칠맛 궁금하시거들랑 노량향으로 오세요. 네, 이 겨울 진객 참숭어가 네.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벌떡 예, 뛰는 게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가끔 이 숭어와 송어의 차이점 잘 모르겠다. 헷갈려하는 분들 계신데 간단하게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송어는 그 민물고기로 연어처럼 속살이 빨간 게 특징이고 네. 반면에 이 숭어는 바닷물고기로 속살이 하얀 게 차이점입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면 정말 그 맛이 더 기가 막히거든요. 경남 하동으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참숭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수요 초대석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 함께 하시죠. 네, 연말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 많이들 시작하실 텐데요. 나는 연말정산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의 13월의 월급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뭐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더 소득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초대석 시간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권정교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이제 연말정산 많이들 하실 텐데 이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한번 확실히 짚어주시죠. 네. 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회사는 이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국가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아주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를 연말에 정산한다라고 하여 연말정산이라고 하고요. 많이 납부를 하셨으면 돌려받으시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벌써 국세청에서는 네.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챙기지 못한 공제 항목들을 미리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과 공제 금액을 예측을 하셔서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혜택이 달라지더라고요. 2019년 연말정산은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세법은 이제 매년 개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정산 받으실 때에도 공제 항목 중에 개정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로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한도는 이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신 것과 합산을 하셔서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제로페이 잘 네. 기억하셨다가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예. 자, 이 밖에도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산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급여 기준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월급여액이 210만 원 그리고 직장연도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야간 수당이 계속 비과세되고요. 이 총급여 기준이 이제 내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좀 더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배우자가 이제 출산휴가 가셨을 때 받으시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대전은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다음을 위해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청약 저축도 연말 정산에 혜택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저축을 받으시려면 우선 요건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셔야만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불입하신 금액의 40%만큼 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간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뭐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무주택 확인서 이렇게 3가지를 지참을 하셔서 은행에 가시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은퇴를 앞두고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연금과 관련해서 또 달라지는 점이 좀 있을까요? 네, 그 ISA라고 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 ISA에서 이제 만기된 그 금액을 그 개인 연금 계좌나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실 경우에 그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를 증액하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은퇴 근로자 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1,000만 원까지 증액이 하고요. 적용 기간은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니까요. 내년에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셨을 때 최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그 꿀팁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공제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구조가 그 총 급여액의 25% 초과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제 수단별로 그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고 그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그의 2배인 30% 그리고 제로페이는 40%가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25%만큼 소비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부가적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25%를 초과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그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공제율이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그 제로페이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보험료나 의료비 이런 영수증도 잘 챙기는 게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가 대부분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면 좋고요. 뭐 실손보험이나 뭐 자동차 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을 위해서 지출하신 그런 의료비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시력 교정을 위한 이 안경은 의료비에 해당이 되지만 또 이 콘택트 렌즈는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용을 위해서 그 구입을 하시는 렌즈는 당연히 이제 의료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에서 제외가 되는데 시력 교정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렌즈를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구입하실 때 꼭 시력 교정용이라고 적힌 공제 영수증을 꼭 챙겨주시고요. 1인당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처럼 종이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 거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의료비 중에서 이제 산후조리원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어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만 하고요. 산후조리원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영수증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 1인당 200만 원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셨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뭐 대학원이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 지출을 하는 그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저도 궁금한 점이고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참 궁금해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누구의 명의로 그래서 이 연말 정산을 위해서 평소에 소비를 하는 게 좋을까,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이제 맞벌이 부부라면 이제 소득이 양쪽에서 다 발생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제를 받으실 때 합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연봉 수준이 비슷하시다. 그 한마디로 소득세율이 같다라고 하시면 연봉이 조금 더 적으신 분 명의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연봉 수준이 좀 차이가 나서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조금 더 높으신, 그러니까 연봉이 조금 더 높으신 분 명의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예, 마지막으로 이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이 점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좀 기억해야 될 부분, 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 정산을 받으실 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제 인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혼인을 하셨다면 그 배우자가 또 그 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 혼인 신고를 꼭 해주셔야지만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형제 자매 중에서도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요건은 이제 주민등록이 같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12월 안에 꼭 주소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12월 안에 불입을 하시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이러한 금융자산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인들한테 이제 기부하는 그 정치자금 기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10만 원을 기부를 하시면 전액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이 점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정교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강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이 3.5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9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은 계속해 따뜻하게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한때 일부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먼지 방지와 보온을 위해서 마스크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밤부터는 또 한 차례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은 비가, 대전과 충남 내륙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천안 7도, 세종과 대전 9도, 논산 10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7도, 태안 8도, 보령 9도로 예년과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1.5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절기상 대설인 토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우리 집 포토제닉 베스트 포즈상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313번님, 벚꽃이 아름답게 핀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과 한컷 찍어봤습니다. 아기가 처음 보는 벚꽃이 예쁜지 참 좋아했습니다. 아름답던 봄날처럼 우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자. 와, 미소가 너무 귀여워요. 그러네요. 네. 예, 미소 천사네요. 예. 4443번님, 이번 가을에 내장산에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 전직 사진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찍어주셨는데 확실히 다르더군요. 덕분에 오랜만에 예쁜 여행지 기념사진도 남기고 좋은 추억도 남겼어요. 네, 이렇게 허리에 손을 얹고 찍는 네. 거, 예, 이 포즈 남다릅니다. 예. 전직 모델 포즈라고 할 수가 네. 있죠. 예. 멋집니다. 3282번님, 축제마다 남편과 다니면서 인증사진 찍는 게 재미입니다. 잘 나왔나요? 백제 시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평상시 입지 않던 옷을 입어서 그런지 어색하기도 했지만 참 기분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네. 어유 잘 어울리시는데요, 두 그럼요. 분이. 예. 그냥 백제 시대에 그 시대에 태어나셨어도 잘 어울리는 그럼요. 예, 그런 모습인데 두 분 참 보기 좋습니다. 예. 3343번님,
딸아이 미술대회 나갔을 때 똑주부 이수진 씨랑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딸이 똑주부님을 한눈에 알아봤는데 사진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보나마나 베스트 포즈상이죠? 네, 우리 그럼요. 이수진 리포터와 한컷 찰칵. 예. 아이가 먼저 알아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수진 리포터가 더 기분 좋았겠네요. 네. 2411번님. 예쁜 짓 하니까 이 손가락을 보게 되는 대현이. 볼록 나온 배도 사랑스럽습니다. 표정도 참 다양하죠. 지난 주말 카이스트에서 오리들도 만났습니다. 와, 오리 가족인가요? 와. 아유, 다 귀엽죠. 네. 손가락에 볼을 대는 모습, 어머. 볼록 나온 배. 모든 면이 사랑스럽기 네. 때문에 대현이 앞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7924번님, 정말 이쁜 막내, 호수공원 단오 때 찍은 사진이에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죠. 눈이 작다고 했더니 크게 뜨고 찍은 사진 최고입니다. 와, 눈이 초롱초롱해요. 누가 눈이 작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예, 눈만 예쁘구만. 네. 예. 자, 8144번님, 우리 집의 귀염둥이 우리 막내 모자를 썼는데 참 와. 귀엽죠? 저희 막내한테 포토제닉 베스트 포즈상을 주고 싶습니다. 와, 반짝이 모자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저기에 딱 트로트 한 곡 딱 와. 부르면 더 네, 귀엽겠네요. 미래 트로트 가수. 잘 어울립니다. 네. 예. 9928번님, 올여름 한가족이 된 1주년 기념으로 다녀온 가족 여행, 많이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답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사진 속에서 되살아나니 오늘도 행복하네요. 우리 가족 사랑한다. 어딘가요? 와. 굉장히 그 풍경 좋은 네. 곳으로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좀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면서 네. 그때 추억이 또 새록새록 나잖아요. 예, 또 가고 싶다 이런 그럼요. 생각 드실 겁니다. 예. 3336번님, 손자가 사진 찍는 방법을 오호, 압니다. 네. 매력을 잘 살린 손자의 포즈. 매력 덩어리죠? 손자야, 아무튼 건강하게 자라다오. 와. 그 머리 네, 이 각도를 아는데요? 그렇죠. 오.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약간 네. 얼짱 각도로 귀엽습니다. 네. 7925번님, 딸과 함께 여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최고의 포즈죠. 와. 또 딸과 함께한 네. 여행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고 그 추억이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의 어떤 추억이 담긴 베스트 포즈상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봤는데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그것만으로도 네.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추억 많이 남기고자 앞으로도 사진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무형문화재 교류전 꽃같은 인생을 기다리며가 6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인문학 콘서트 아우락이 오늘과 내일 오전 11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제6회 하우스 콘서트 포크와 함께하는 기타 연주가 6일 저녁 7시 30분 국립중앙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힐링 뮤지컬 겁쟁이 빌리가 7일 오전 11시와 낮 2시 당진 문예전당에서 마련됩니다. 그랜드 오페라 갈라 콘서트 라트라비아타와 리골레토가 7일 저녁 6시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영상대학교 영상무대 디자인과 졸업 전시회가 6일부터 9일까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전통과 정이 넘치는 보령의 동부시장. 기나긴 세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와 빼놓을 수 없는 손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먹고 즐기는 3세계 매력 보령. 날 따라와요. 내일은 보령의 다양한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코너였던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건강하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의외로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이 한랭 질환 환자 수를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2천여 명, 그리고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20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 수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이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12월 초중순에 몰려 있는데 이 초겨울에 각별히 이 보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